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략적 사고의 11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읽어보고요. 한 이틀 걸렸어요, 사실. 이것저것 또 뭐 할 일 하면서 봐야 되다 보니까 한 이틀 정도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김성준 교수님이 쓰셨어요. 이분은 이제 국민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고마워하는 분입니다. 저 옛날에 석사 논문 쓸 때 그때 정말 저하고 이렇게 친한 관계도 아니신데 되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이고요. 계속 이렇게 본인의 어떤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그리고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김성준 교수님의 이 공부량은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책에서 진짜 뭐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석사 때도 그렇고 이제 박사 때도 그렇고 저는 이제 인사 조직이 이제 주 전공이긴 한데 거의 뭐 부전공 수준으로 했던 게 이제 전략 전공이거든요. 이제 박사 때도 전략 과목들을 굉장히 많이 수강을 하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 역시도 전략적 사고를 주제로 임원이나 팀장이신 분들께 강의를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적 사고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를 이제 일단 그 용어를 좀 살펴보면 전략이라는 키워드가 하나가 있고 사고라는 키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에다가 방점을 두면 이제 한 산업 안에서 기업들이 서로 무슨 전략을 구사하고 서로 어떻게 경쟁을 하고 어떤 기업이 성공하고 어떤 기업이 실패를 하는지, 또 그 안에서 또 승승장구하는 그런 기업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굉장히 매크로한 관점에서 많이 바라보게 되고, 흔히 저도 이제 전략적 사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좀 이런 매크로한 관점에서 뭐 우리 흔히들 알고 계시는 수학 분석이라든지 BCG 매트릭스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교육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고에다가 방점을 좀 두면 이 여러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그 과정에서 리더들이 이제 어떻게 이 사고를 하고 어떻게 새로운 도전에 임하고, 이런 사고 과정을 좀 살펴보는데 더 집중을 해볼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책 내용에 있어서 저도 사실 거의 책 내용의 한 80~90% 이상은 다들 다 아는 내용들이었는데 김성준 교수님만의 어떤 내용이다라고 판단이 됐던 내용들이 그래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 요거는 되게 괜찮다, 너무 괜찮다. 물론 다른 내용도 괜찮은데 이 내용 진짜 좋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요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전략적 사고를 위한 시간, 노력, 투입 평가. 요건 이제 임원 평가 예시인데요. 요런 문항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은 요 문항들을 보시고 이제 전체 시간과 노력 투입하는 걸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배분을 해 보시는 거예요. 이 100을 나눠서. 그래서 지금 항목에서 보시면은 뭐 일상적인 업무 진척 사항을 확인한다. 이거 리더들이 많이 하는 일이잖아요. 구성원들의 업무 일정을 체크하고 조율한다. 또 보고서 내용 및 데이터를 꼼꼼하게 살피고 피드백한다. 그렇죠? 업무 회의에 참여하거나 주관한다. 상위 리더에게 보고할 준비를 하고 그의 의견과 재가를 구한다. 본부, 부서의 성과 부진에 대한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한다. 다른 유관 부서의 니즈를 파악하고 담당 업무 방향을 검토한다. 본부, 부서의 중장기적 전략과 방향을 검토하고 구성원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시장 및 고객의 니즈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한다. 사업 전반을 둘러싼 기술 변화 트렌드와 그 영향력을 검토한다. 이런 거를 갖다가 전체 100이라고 가정하고 요걸 배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안에 없는 뭔가 다른 업무들, 고유한 활동이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분을 해봐요. 요게 지금 뭐 임원 평가하는 예시도 있고 또 뭐 팀장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간관리자용. 일단 뭐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얘가 어떤 차이냐, 바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앞에 일상적인 업무 진척 사항을 확인한다부터 상위 리더에게 보고할 준비를 하고 그의 의견과 재가를 구한다는 운영 업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의 나머지 업무들은 전략 업무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그리고 나의 어떤 에너지를 투입하는 데 있어서 어느 쪽에다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가를 보는 거고요. 당연 리더로 가면 갈수록 또 지금의 세상에서는 운영 업무보다는 전략 업무에다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뭔가 변화를 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진짜 대표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권한 위임이 되겠습니다. 권한 위임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이 운영 업무에다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쓰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거울을 보시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사고 유형 검사라는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뭐 단순한 문제보다 복잡한 문제를 선호한다부터 12번에 보시면 나는 시각적 이미지로 생각을 펼쳐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나눠보면 논리적 분석적 사고와 직관 직감적 사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가지고 요것도 어느 쪽을 내가 좀 더 많이 쓰고 있는가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요게 이제 과거에 이 전략 경영 분야에서 이 굉장히 많이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리더가 논리적 분석적 사고라는 게 더 낫다. 아니다. 직관 직감적 사고라는 게 더 낫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어느 게 더 효과적이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였냐,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대가이신 분들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거 아이디어 고릴라에서 이제 좀 퍼갖고 왔는데, 요게 이제 이 다니엘 카너맨,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심리학자신데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그 손실 회피 경향성 이걸로 좀 유명하시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이고 어떤 체계적인 사고, 절차적 분석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게 더 우월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셨던 분인데, 반대로 이제 게리 클라인, 이분은 뭐냐면은 무슨 소리냐, 직관적 사고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유명한 사례가 이제 소방관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굉장히 막 불을 끄고 막 사람들을 구해내고 막 이러는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한 사례가 뭐였냐면은 이 막 불을 막 끄고 있는데 이 물을 막 뿌려야 되는데도 불길이 잘 잦아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왜 잦아들지 않지, 원래 잦아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뭔가 느낌이 쎄했던 거죠. 그래서 요 소방관님들 중에서 이제 그 대장이셨던 분이 뭔가 이제 위험한 느낌, 이런 직관이 팍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대원들하고 함께 바로 탈출을 해버립니다. 탈출을 하자마자 바닥이 무너지면서 그 바닥에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불길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씻어서 이제 바닥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직관적 판단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 많은 대원들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직관적 사고가 더 낫다라는 이런 판단이 또 들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그런 뭐 다니엘 카네만이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절차적이고 뭔가 체계적인 이런 분석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요 공동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로 멱살 잡고 싸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 굉장히 일치했던 생각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뭐였냐, 직관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조건 하나에서 유용하다. 하지만 심각한 체계적 오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꼼꼼한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그 생각에 대해서 맞는지를 검증해 보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사실 그래서 요 내용도 사실 이제 전략경영 분야에서 이제 대단히 많이 연구가 됐었고, 저 역시도 이제 이거 박사과정 할 때 공부를 했었던 내용인데, 요런 뭐 굉장히 재미있고 뭐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잘 버무려져서 너무나도 좋은 교육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할 때 요 부분은 나도 좀 갖다 써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김성준 교수님의 도서죠. 이게 올해 나왔나요? 이게 몇 년도에 나왔는지 모르겠네, 이 책이. 제가 한번 읽어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좀 벼르고 있다가
요즘 조금 시간이 나서 이제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뭐 너무나도 잘 읽힙니다. 그냥 쭉쭉 읽혀져요. 그래서 전체 페이지가 400페이지가 넘거든요. 그러면은 꽤나 두꺼운 책인데 사실 읽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막 중간중간 저 뭐 강의 준비하고 뭐 중간에 저기 뭐죠? 아젠다 뭐 보내야 되는 거 뭐 이렇게 하면서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틀 만에 다 읽었으니까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었던 재밌는 책이고요. 초판이 2024년 5월 22일 날 나왔네요. 이제 뭐 한 2달도 채 안 된 따끈한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략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 또는 뭐 내가 뭐 기업을 경영을 하는데 또는 뭐 제 동네에서 뭐 마트를 하셔도 마찬가지고요. 저같이 개인 사업을 하는 이런 개인 사업자 또는 뭐 프리랜서 이런 분들께서도 이런 경쟁 하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성찰을 해보실 수 있는 또 뭔가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정말 일독을 권합니다. 자,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